이젠 완전히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쌀쌀한가 싶다가도 햇살이 따스하게 감싸지는 것이 느껴지는 지금은 4월입니다. 곳곳은 마음마저 싱그러워지는 그야말로 봄꽃들의 향연인데요. 특히 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꽃이 있죠? 아무래도 벚꽃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인제대학교에서도 벚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는데 살랑살랑 봄바람까지 함께하니 왠지 매일 걷던 이 길이 오늘따라 조금 다른 느낌? 신기한 게요. 늘 걷던 길이지만 계절에 따라 뭔가 새로운 길인 것 같은 느낌. 저만 그런 걸까요? 익숙한 이 길이 오늘따라 달라 보이는 날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만드는 꽃길은 그렇게 홀린 듯이 걷다 보면 어느샌가 모르게 금방 도착지에 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걷는 꽃길처럼 여러분의 4월도 순간을 즐기다 보면 금방 목표 지점에 도착할 수 있길 바라면서 4월의 다이어리 함께 펼쳐볼까요? 가장 먼저 4월 7일입니다. 이날은 보건의 날로 세계보건기구 설립을 기념하는 동시에 국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입니다. 코로나19를 포함한 봄철 주의해야 할 미세먼지 호흡기 질환 등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예방하기 위해 개인관리는 필수겠네요. 다음은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입니다. 나라의 독립과 주권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치른 독립운동가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나라를 위해 맞서 싸운 그 시절의 독립운동가분들이 있으셨기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4월 16일입니다) 국민안전의 날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다시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정된 날이라고 합니다. 안전은 정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유념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재난과 사고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4월 19일입니다. 4.19 혁명 기념일인데요. 민주주의를 위해 부패한 정권에 맞서 싸우던 용감한 시민들이 바로 이날의 주인공입니다. 헌법 전문에 등장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자 국민의 힘을 보여주었던 민주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4.19 혁명은 민주주의를 지킨 거리 위의 학생과 시민들의 외침을 떠오르게 하는 날입니다. 바로 다음 날이죠.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날이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참여와 평등을 독려한다는 의미가 있는 날이니 장애인을 향한 따뜻한 관심을 바탕으로 장애를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이 밖에도 과학의 날, 지구의 날, 법의 날,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다양한 기념일들이 자리 잡은 꽃길의 달 4월입니다. (4월) 여러분의 다이어리엔 기쁘고 행복한 날만 담기길 바랍니다. 이상 인제미디어센터 기자 안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노래 따라 기분 따라의 임현우입니다. 자아 성찰 여러분들은 많이 하시나요? 저는 평소에도 항상 제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는 편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아 성찰은 쓰디쓴 약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쓴맛이 싫어서 안 먹고 싶지만 낫기 위해서는 삼켜야 하는 약처럼 자아 성찰도
쓰지만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들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나를 바라볼 줄 아는 능력, 그것을 기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거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너무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남들 눈에 내가 멋져 보일지, 내가 어떻게 보였을지 그것을 걱정하느라 하루를 보내곤 하잖아요. 하지만 남들이 보는 내가 아니라 내가 보는 나를 알고 부족한 나를 인정하되 다그치기도 하는 것이 진정 나를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라디오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자신을 바라볼 시간을 갖길 바라며 자아 성찰을 이야기하는 노래 이소라의 트랙 9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이소라의 트랙 9 가사를 먼저 읽어볼까요? 나는 알지도 못한 채 태어나 나를 만났고 내가 짓지도 않은 이 이름으로 불렸네. 걷고 말하고 배우고 난 후로 난 좀 변했고 나대로 가고 멈추고 울었네. 세상은 어떻게든 나를 화나게 하고 당연한 고독 속에 살게 해. Hey you don't forget. 고독하게 만들어 널 다그쳐 살아가. 매일 독하게 부족하게 만들어 널 다그쳐 살아가. 나는 알지도 못한 채 이렇게 태어났고 태어난지도 모르게 그렇게 잊혀지겠지. 존재하는 게 허무해서 울어도 지나면 그뿐. 나대로 가고 멈추고 울었네. 세상은 어떻게든 나를 강하게 하고 평범한 불행 속에 살게 해. Hey you don't forget. 잊지마. 고독하게 만들어 널 다그쳐 살아가. 매일 독하게 부족하게 만들어 널 다그쳐 흘러가. Hey you don't forget. 고독하게 만들어 널 다그쳐서 살아가. 매일 독하게 부족하게 만들어 널 다그쳐 흘러가. 이 하늘 거쳐 지나가는 날 위해. 여기까지입니다. 가사가 많지 않아서 노래 한 곡을 가사를 다 읽어봤어요. 요즘 노래를 보면 위로하는 노래가 참 많아요. 제 라디오에서도 1회의 콘셉트가 위로였던 것처럼. 하지만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너무 느슨하지는 않았는지 곱씹게 해주는 노래는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라디오에서 소개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가사의 내용을 보면 그래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 이름 역시 내가 지은 게 아닌데 평생을 그렇게 불렸고 존재하는 게 허무하고 울어도 지나면 그뿐이라고.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땐 내가 태어난지도 모르게 또 잊혀질 것이라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요. 하지만 곧바로 인정을 해요. 세상은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고독하게 만든다고. 그리고 불행 속에 살게 한다고. 그러고는 바로 이야기를 하죠. 고독하게 만들어 너를 다그쳐서 살아가고 흘러가. 매일을 부족하게 만들어서 독하게 살아가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를 위해 그렇게 하라고. 이 노래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게 되는 노래인 것 같아요. 다들 괜찮아, 멈춰도 괜찮아 라고 하지만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다그치고 독하게 만들어도 괜찮다고 하는 게 훨씬 더 진심을 울리고 있는 것 같아요. 1회 때 선우정아의 도망가자를 이야기하면서도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다른 위로하는 노래랑은 달리 무작정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쉬고 자신의 자리에 책임을 가지고 돌아오자라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저 자신에게 관대한 것을 넘어서 책임감을 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부족한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면서 이러면 안 돼 라고 다그치는 그런 태도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의 노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자아 성찰과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현실을 직시하며 나를 다그칠 줄 아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지금 당장 자신에게 채찍질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찾으란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오해마세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아요. 하지만 나의 발전은 비로소 내가 나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항상 청자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고 응원한답니다.
쓰디 쓴 약이지만 가끔 시간이 지나면 내가 부족한 부분을 생각하고 생각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 단계 더 뛰어넘을 수 있길 바랄게요. 오늘 라디오는 이소라의 트랙 9을 들려드리면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노래 따라 기분 따라의 이면우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나는 알지도 못한 채 태어나 날 만났고 내가 짓지도 않은 이름으로 불렸네. 걷고 말하고 배우고 난 후로 난 좀 변했고 나대로 가고 멈추고 불었네. 세상은 어떻게든 나를 환하게 하고 당연한 고독 속에 살게 해. Hey, you don't forget 고독하게 만들어 널 다그쳐 살아가. 매일 더 강하게 부족하게 만들어 널 다그쳐 흘러가. 나는 알지도 못한 채 이렇게 태어났고 태어난지도 모르게 그렇게 잊혀지겠지. 존재하는 게 너무해. 울어도 지나면 그뿐. 나대로 가고 멈추고 불었네. 세상은 어떻게든 나를 강하게 하고 평범한 불행 속에 살게 해. Hey, you don't forget 고독하게 만들어 널 다그쳐 살아가. 매일 더 강하게 부족하게 만들어 널 다그쳐 흘러가. Hey, you don't forget 고독하게 만들어 널 다그쳐 살아가. 매일 더 강하게 부족하게 만들어 널 다그쳐 흘러가. 하늘나쳐 지나가는 나 위해. 안녕하세요. 헤르츠 라디오에서 동물의 신기한 비밀을 알려드리는 신비한 동물 사전의 인제미디어 센터 기자 박현희입니다. 오늘 소개할 동물에 대해 힌트를 드리자면요. 집사, 하인, 캔따개, 똥 치워주는 사람. 네, 아마 다들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고양이입니다. 저도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집사로서 고양이와 지내다 보면 정말 제가 왜 저럴까 하고 웃긴 적도 많고 또 높은 곳을 아무렇지 않게 점프하는 모습을 보면 멋있을 때도 있더라고요. 고양이는 식용목 고양이과의 포유류에 속하며 현재 집에서 기르고 있는 모든 애완용 고양이는 아프리카, 남유럽, 인도에 걸쳐 분포하는 리바 고양이를 순화시킨 것으로
전 세계 2억 마리가 넘게 사육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고양이의 특성이라고 하면 자신의 털을 혀로 핥는 그루밍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신비한 동물 사전에서는 고양이의 그루밍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고양이가 그루밍을 하는 것은 고양이의 본능 중에 하나라고 해요. 고양이는 생후 2개월부터 스스로 그루밍을 하게 되는데요. 이 그루밍, 즉 자신의 털을 핥는 행동을 함으로써 몸을 청결하게 유지함과 동시에 정신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의식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고양이를 쓰다듬어주는 행위나 부드럽게 브러싱을 해주는 것은 고양이 입장에서는 커다란 고양이가 자신을 핥아준다고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즉, 우리 집 거대 고양이가, 우리 집 큰 고양이가 나를 핥아주고 있구나 라고 느껴 굉장한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나는 분명 고양이가 예뻐서 쓰다듬었는데 걔가 내가 쓰다듬어준 곳을 다시 그루밍하는 경우, 혹시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건드리는 게 싫어서 다시 핥는 것이 아니고 단지 털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곳으로 헝클어져서 정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 내 머리를 만졌는데 헝클어져서 이렇게 하고 다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머리를 만지는 것과 같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행동은 주로 몸단장이나 털의 결을 중시하고 꼼꼼하고 청결감이 높은 고양이에게서 보이는 행동이라고 해요. 어때요? 신기하죠? 또 고양이는 무언가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경우 자신의 몸을 그루밍합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가 어딘가를 올라가거나 뛰어넘으려고 하다 실패해서 바닥에 떨어진 경우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기 몸을 그루밍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그루밍을 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하는 행동이라고 해요. 스스로 그루밍을 함으로써 도전에 실패한 자신을 위로하는 거예요. 즉, 스스로에게 야, 괜찮아. 별거 아니야.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정말 귀엽지 않나요? 네, 이렇게 신비한 동물 사전. 오늘은 고양이의 그루밍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다음 달에는 또 어떤 동물이 나올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세상의 모든 동물들의 신비로움을 알 때까지 신비한 동물 사전은 계속됩니다. 그럼 5월에 또 만나요. 안녕! Hey, 딱 물러서 그 옆에서 좀 떨어져도는 내 영역을 넘어오지마. 진한 eye makeup에 타이트한 blending is girl 입고 살금살금 걸어가도 그 애를 홀리네. 난 상대 잘못 골랐어. 난 얌전하지 않아. 뻔한 내 여왕 그런 꼬리 좀 흔들지 마. Don't you dare, don't you dare. 나를 세워 너를 할겨. 아주 살며시 다가가 스치듯 부비지 마. 어딜 네 맘대로 자꾸 넘봐. 힘 빼지 말고 저리. Hey you girl, 그래 너 말해 Let me out. 걔 내 거니까 Don't you mess with me. 뭐해 너 get away. 날 안 쳐다봐 down 싹 훑어보는 눈 시선이 웃겨. He's mine. 탐내지마 that's right. 손대지마 그런데 사뿐사뿐 걸어와서 내 어깨를 치고 가. Oh no 그러다가 큰일 나. 진짜 다칠지도 몰라. 뻔한 애교와 앙큼한 거리 좀 흔들지 마. Don't you dare, don't you dare. 나를 세워 너를 할겨. 아주 살며시
스치듯 부비지 마. 어디 네 맘대로 자꾸 몸봐. 힘 빼지 말고 저리 가. Hey you girl, let me out. 그래 너 말해 let me out. 그냥 내 거니까 don't you mess with me. 거기 너 잠깐 이리 와볼래? 내 말 안 들려? 우습게 보다간 그 코 다쳐 뭘 또 쳐다보는데 시덥지 않아 기존 부리지 마. 저 꼬리 좀 봐라 별꼬리야 정말 금지야 접근 너 같은 애 널려가든 나한텐 안돼 여기 내 정글 근데 잠깐 아까부터 말해주고 싶었어 너 스탑 나가다 그만 꼬리 좀 흔들지 마. 또 쳤대 또 쳤대 나를 세워 너를 할게 아주 살며시 다가가 스치듯 부리지 마. 어디 네 맘대로 자꾸 몸봐. 힘 빼지 말고 저리 가. Hey you girl, let me out. 그래 너 말해 let me out. 그냥 내 거니까 don't you mess with me. 다시 내 눈에 띄지 마. 안녕하세요. 그날의 기억 진행을 맡은 인제미디어 센터 기자 김예진입니다. 교내에는 벚꽃과 들꽃들이 만개하고 따스한 햇볕에 잠이 솔솔 오는 4월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그날의 기억에서는 제주 4.3 사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1948년 4월 3일부터 1984년 9월 21일까지 무려 7년에 거쳐 제주도에서 일어난 무력 충돌과 이로 인한 진압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입니다. 제주 4.3 사건을 이해하기 전에 해방 이후 제주도의 상황에 대해 알면 더욱 쉽게 제주 4.3 사건을 알 수 있는데요. 1945년을 끝으로 일본은 패망 후 해방이 되어 일본에 살고 있던 6만여 명의 제주 주민들이 일시 귀환했습니다. 제주도는 급격한 인구 변동이 있었고 그로 인해 극심한 실업난, 흉작, 식량난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큰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중 1947년 3월 1일 제주도 간덕정에서 제주도민 3만 명이 모였는데요. 이 3만 명은 당시 제주도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한 대규모 인원입니다. 이 인원들은 제28주년 3.1절 기념식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기념식을 마친 후 한 어린아이가 경찰이 탄 말에 차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경찰은 아무 대처 없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에 화가 난 일부 군중들이 돌멩이를 던지며 경찰서로 갔고 경찰서 습격으로 오해한 경찰이 군중에게 총을 쏴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망한 시민들은 갓난아이를 안고 있던 어머니, 초등학생, 노인 등으로 시위 주동자가 아니었음에도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했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은 더욱 분노하게 됩니다. 이에 도민들은 1947년 3월 10일부터 민관 합동 총파업을 하며 엄청난 규모의 파업을 시작했는데요. 공무원, 경찰, 학생 등을 가리지 않고 제주도 전체 직장의 95% 기관, 단체에서 파업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파업에 참여한 도민들은 3월 1일에 일어났던 경찰의 발포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미군정에서는 파업에 참여한 도민들을 남조선 노동당에 선동된 좌익 세력으로 몰고 주모자를 처벌하여 상황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또한 파업한 경찰들을 해고시킨 후 육지에서 온 서북 청년단들의 단원들을 동원하여 진압에 나섰습니다. 그러던 중 구금돼 있던 청년 3명이 고문행위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제주도의 민심은 최악에 다다르게 됩니다. 제주도 인민위원회 대표들은 긴 토론 끝에 무장저항 봉기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남로당 제주도당은
단독으로 무장봉기를 시작했습니다. 약 300명의 무장대는 경찰과 서북청년단에게 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또한 당시 추진했던 남한 단독선거와 단독정부에 반대하며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민주적 선거인 5.10 총선에서 제주도의 3개 선거구 중 남제주군을 제외한 나머지 2개 지역에서 투표 과반수 미달로 인해 선거가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정부는 제주도에 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본토의 군 병력을 늘려 제주에 배치했습니다. 1948년 10월 17일 제9연대장 송요찬 소령은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들어간 중산간지대를 통행하는 자는 폭도배로 간주해 총살하겠다라는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산간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해변마을로 강제 이주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1948년 11월 17일 계엄령을 선언했으며 이때부터 본격적인 무차별적 학살이 시작됐습니다. 1948년 11월 중순부터 1949년 2월까지 진압군은 마을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이념과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집단으로 학살했습니다. 미군정과 정부는 1949년 3월 2일 제주도 지구에 전투사령부를 설치하며 한라산에 피신해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귀순한다면 모두 용서하겠다는 사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을 들은 많은 주민들이 하산했고 1945년 5월 10일 재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이후 1949년 6월 무장대 사령관 이덕구가 사살되며 무장대는 사실상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며 예비 검속 대상자로 분류된 보도연맹 가입자, 좌익 성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사람, 산으로 피신했던 사람의 가족 등이 집단 학살을 당하고 안매장당하는 참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4.3 사건 관련자들도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처분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으로 희생당한 사람의 수는 최소 3만 명, 최대 8만 명이며 불에 탄 가구는 4만여 채에 달합니다. 희생자들은 빨갱이라는 누명을 쓰게 됐고 손가락질이 무서워 숨죽이며 세월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1978년 현기정 작가의 소설인 순이 삼촌으로 인해 제주 4.3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후 1980년대 일어난 민주화 운동의 영향을 받아 희생자의 증언들이 수집됐고 1990년대부터는 제주 일간지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의 증언이 연재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과정은 먼저 2000년 1월 11일 김대중 정부가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2003년 10월 15일에는 특별법에 따른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가 출간되었습니다. 또한 2006년 4월 3일 노무현 정부가 제주도를 찾아와 희생자와 유족, 도민들에게 정부 차원의 사과를 했으며 이후 2008년에는 제주시 봉계동에 4.3 사건 평화공원이 조성되었고 2014년부터는 4월 3일이 제주 사상국가 추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제주도의 상징 동백꽃이 제주 4.3 사건 당시 희생된 영혼들이 붉은 동백꽃처럼 차가운 땅으로 소리 없이 쓰러져 갔다는 의미에서 제주 4.3 사건을 상징하는 꽃으로 불립니다. 아름다운 줄로만 알았던 제주도. 그 안에는 제주도민들의 눈물과 아픔이 서려 있습니다. 그 어지러웠던 봄을 기억하며 새소년의 난춘 듣고 그날의 기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제미디어센터 기자 김예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 나의 작은 심장에 귀 기울일 때 입을 꼭 막
감추어 내 숨을 가져가도 돼요. 저무는 아침에 속삭이는 숨, 영롱한 달빛에 괴롭히는 꿈, 내 눈을 닮은 사랑, 그 안에 지는 계절, 파도보다 더 거칠게 내리치는 그대여 부서지지 마. 바람 새는 창틀에는 추워지지 마. 이리 와 나를 꽂아자. 오늘을 살아내고 우리 내일로 가자. 내가 너의 작은 심장에 귀 기울일 때 입을 꼭 맞추어 어제에 도착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과 함께 꽃내음이 불어오는 4월. 놀러 다니는 것도 좋지만 다들 건강관리는 잘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습관을 위한 건강정보를 전달하는 건강일보의 진행을 맡은 인제미디어센터 기자 남대호입니다. 이맘때쯤 따스한 봄바람과 함께 우리를 찾아오는 불청객, 황사와 미세먼지. 다들 황사 때문에 고생하신 적 한 번쯤 있으시죠? 야외 활동이 하고 싶어도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 나가기가 꺼려지고 나가서 활동하다 보면 금방 목이 칼칼해지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상 속에서 황사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황사 현상이 심한 날에는 되도록 야외로 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일이 있어 나가게 된다면 긴 옷을 착용하고 나가는 것이 좋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샤워를 하기가 힘든 경우에는 손과 얼굴만이라도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눈, 목, 코 안의 점막은 더욱 취약하므로 이 부분의 세정에 특히 신경을 쓰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 있을 땐 환기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황사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걸 최소화하는 게 좋기 때문에
환기를 자주 시키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환기를 아예 안 시킨다면 오히려 황사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실내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적절히 환기를 시키되 북서쪽이 아닌 남동쪽의 문이나 창문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실내에 녹색 식물을 많이 기른다면 공기를 정화하는 역할을 해주어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습기를 이용해 적절한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황사를 이겨내는 건강한 4월을 보내기 위해 앞에서 설명해드렸던 방법들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면역력 관리입니다. 봄철에는 황사도 있고 일교차도 큰 편이라 면역력 관리가 필수인데요. 면역력 관리는 언제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특히 봄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면역력을 관리하는 행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위장에 부담되는 찬 음식 줄이기. 차가운 음식에 있는 냉한 기운은 위나 장의 기능을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흰 밀가루나 흰 설탕 역시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흰 밀가루나 흰 설탕 역시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식을 자주 하거나 물 대신 커피와 음료수를 자주 섭취하는 것 또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식습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음식들 대신 발효 음식과 같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이나 차를 즐기는 것이 면역력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따뜻한 물에 반식욕이나 족욕하기. 체온보다 조금 높은 36도에서 40도의 따뜻한 물에 15분에서 20분 정도 몸을 담그는 반식욕이나 족욕 역시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지방이나 혈액 속 노폐물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셋째, 배를 따뜻하게 하기. 배가 따뜻하면 몸 전체가 따뜻해져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장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서 아랫배를 중심으로 몸이 따뜻해져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넷째,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찾기. 우울할 때 긍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는 습관도 면역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너무 많은 생각은 불필요한 고민을 만들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면 만성적 분노로 고혈압이나 중풍 등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스트레스를 반드시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도 적당한 운동과 잘 자는 일은 면역력을 높이는데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몸에 큰 부담을 줘서 오히려 면역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그 점 또한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에 마음마저 설레는 4월, 여러분들의 건강에도 봄날이 찾아오길 기원하겠습니다. 흩날리는 벚꽃과 같은 노래를 들으며 쭉 기지개를 켜고 오전 내내 뭉쳐있던 어깨와 허리를 풀어주세요. 노래가 나오는 동안 잠깐의 스트레칭을 하며 오후 일과를 시작하기 전 오전 내내 고생했던 내 몸에 여유를 주세요. 지금까지 건강일보의 진행을 맡은 인제미디어센터 기자 남대호였습니다. 봄바람 부는 길에 너의 손 잡고 눈부신 이 길을 우리 함께 걸어요. 너의 손 잡고 봄비
가려진 길을 너의 손 잡고 한방눈 오는 길을 너의 손 잡고 추워도 따뜻한 길을 우리 함께 걸어요. 어느새 이렇게 계절이 지나고 따뜻하던 길 위로 찬바람이 불어 나의 마음은 시리지가 않아요. 너의 따스한 숨결로 Oh kiss me 그대 shadow me 저 따뜻한 햇살처럼 너의 손 잡고 눈부신 이 길을 너의 손 잡고 햇살 가득한 길을 Oh kiss me 그대 shadow me 저 따뜻한 햇살처럼 우리 함께 안녕하세요. 헤르츠 라디오에서 영화의 비하인드 스토리 알려드리는 무비하인드의 인제미디어 센터 기자 박유나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눈앞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면 갓 튀겨낸 바삭한 치킨, 아님 지글지글 끓고 있는 찌개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 그 음식을 작고 귀여운 생쥐가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믿을 수 있나요? 오늘의 비하인드 스토리 영화 라따뚜이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3인방, 우선 첫 번째로 요리 천재 레미부터 이야기해보면 픽사에서 생쥐를 주인공으로 한다고 했을 때 다른 부서들은 거리낌이 없었지만 그래픽 부서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때 제일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 바로 머리카락인데 인간과 달리 온몸이 머리카락으로, 그러니까 털로 뒤덮인 생쥐들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꽤나 고생했다고 합니다. 특히 레미는 일반 생쥐와 달리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115만 개의 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구현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디자이너들은 스튜디오 복도에서 거의 1년간 직접 애완견을 기르면서 사소한 습관부터 움직일 때의 털, 코, 귀, 꼬리 등을 끊임없이 관찰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레미에게 조종당하는 요리사 링기니를 살펴보면 그의 풀네임 알프레토 링기니에서 성 알프레토는 크림 소스 파스타의 한 종류인 알프레토 파스타에서 이름을 따서, 그리고 링기니는 납작한 면발을 자랑하는 링기네 파스타에서 따온 것으로 이탈리어로는 작은, 과 혀를 뜻하는 링구아를 변형시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인공의 이름에도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다니 신기하네요.
세 번째로 링기니의 박력 넘치는 여자친구 꼴레트를 살펴보면 꼴레트의 손목 부분을 자세히 보면 손목에 작은 화상과 흉터가 있습니다. 이는 실제 요리사들도 많이 입는 상처 부위로 그의 요리에 대한 집념과 열정을 잘 표현하는 디테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링기니도 자세히 보면 손에 흉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리하다 생긴 것이 아니라 레미에게 물려 상처가 난 거지만요. 픽사는 영화 배경이 되는 곳을 사전조사하는 겸 직접 방문하곤 하는데 라따뚜이 제작진은 요리의 본고장인 파리에 직접 방문했다고 합니다. 팀원들은 파리의 탑5 안에 드는 최고급 요리를 직접 맛보기도 하고 파리의 아름다운 거리 야경 구경하면 영화의 배경 구상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요리 수업을 들으면 프랑스의 주방 문화를 배우기도 하고 스튜디오에 들어와 270가지나 넘는 요리를 직접 만들어 사진을 찍은 뒤 이를 그림으로 구현할 때 참고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요리의 제목인 라따뚜이는 프랑스 남부에서 전통적으로 즐겨 먹은 음식 라따투이에서 따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영화에서는 마지막 주요 장면에 필사기로 등장해 마치 고급 요리를 착각할 법하지만 사실 프랑스에서 라따투이는 일반 가정집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한국으로 치면 야채볶음 같은 느낌의 음식이라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도 쉽게 먹을 수 있는 라따뚜이와 요리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동물인 생쥐가 만남으로써 그게 누구든 간에 그게 심지어 생쥐일지라도 그 요리가 아무리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한들 충분히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음식을 통해서 감동받은 적이 있나요? 지금까지 무비하인드의 박윤아 기자였습니다. Les rêves des amoureux sont comme le bon vin. Ils donnent de la joie ou bien du chagrin. Affaibli par la faim, je suis malheureux. Pas longtemps chemin, tout ce que je peux, car rien n'est gratuit dans la vie. L'espoir est un plat bien trop vite consommé. À sauter les repas, je suis habituée. Un voleur